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을 보통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아직 형사통, 공판통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나름 잘 나가는 검사들의 계보를 따질 때 쓰던 분류법입니다. 요즘은 없어진 유명무실한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윤석열 검찰 고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손준성 차장검사는 소위 기획통에 속합니다. 주로 정책기획이나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형 검사로 불리우는데요. 손준성 검사의 이력 중에 눈에 띄는 단어는 법무부와 대검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검사 중 선두그룹이 가는 핵심 근무지인데요. 검사 임용 3년 만인 2008년 법무부 검찰과에 3년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11년 만에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됐습니다. 초임 때를 빼면 대부분 법무부, 대검, 서울지역검찰청에서 근무한 엘리트 중 엘리트 검사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손준성 검사와 손절하려는 분위기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은 손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손 검사는 특수수사부서를 거친 적이 없어 윤 전 청장과의 근무연이 없는데요. 윤 전 청장이 박근혜 정부가 내려보낸 유배지를 떠나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금이 환영했을 때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지낸 게 다입니다. 굳이 손 검사를 특수통과 연결시키면 그는 2018년에서 2019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검사장은 훗날 조국수사 지휘라인이 된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손 검사를 윤석열 라인에 넣기는 뭔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의 장인은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친박 핵심 김광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데요. 2016년 말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누른 10명의 강성 친박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장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반대한 특검으로 윤 전 청장은 국민의 검사가 됐고 친박은 피투성이가 됐으니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손 검사가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날 때도 윤 전 청장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임이 깊었던 김유철 정책관 유임을 바랬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기 위해 작심한 일격이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축소 폐지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 프로그램에서 상위 항목이었는데요. 이럴 때 손 검사는 윤 전 청장 휘하로 들어갔고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기 전 두 사람은 한 식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통령과 국정원에 견주고 있는데요. 친소관계를 떠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청장의 입이 대변인이라면 눈과 귀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무일 전 청장이 힘을 빼기 전 범죄정보기획관 시절에는 명실상부한 친위부대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9월 인사와 연말 윤석열 전 청장 징계 상황은 손준성 검사의 위상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추 장관의 구상대로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축소됐습니다.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격화됐는데도 차장검사인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출판한 책 추미애의 깃발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대검 수사정보정책실을 폐지하라고 했더니 대검에서 절충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 밑에 담당관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 일단 수용했지만 사람은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맞춰 인사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준성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엄호하는 거예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과 비슷한 경험이 제게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에 머문 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조국 일가 사건 재판부 등의 신변 정보를 총괄한 이른바 판사사철 문건을 생산한 부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청장 징계위원회에 6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진술에 나서 청장의 무고함을 대변했는데요.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맡겨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대검은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고검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다음 달 윤석열 청장은 대검 청사를 떠났고 윤석열과 손준성의 13개월간의 동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함을 토로하면서 손준성 검사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손 검사도 그랬을 리 없지만 만약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등의 고발장 초안을 준 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사과하겠다는 게 그의 대체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손 검사가 연루된 정황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웅 국힘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을 클릭했더니 손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로 이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13일 나왔는데요. 언론의 확인 직후 그는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이쯤 되면 고발장 작성은 몰라도 전달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아니, 사실인 거죠.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손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가장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대검 감찰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손 검사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그의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손 검사에게 등을 돌리자 뚝방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한 윤석열의 비위 정황들,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검찰의 반격, 아니 손 검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검찰을 벌인 대선 후보의 모습을 직접 지켜본 탓일까요? 정치인 윤석열이 위태로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그리고 프레임 전환,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꼼수이자 저들만의 공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거짓말로 부인하려던 작태가 계속 뒤엎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출구로는 공작 운운하는 프레임 전환, 메신저를 공격하는 꼼수, 이런 걸로 일관하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언필칭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초에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왜 고발 사주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고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걸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점식 의원한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현직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일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당일날 고소장에 적어가지고 접수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 오후 늦게 전달된 고발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손준성이라는 이름과 보냄이라는 글자의 글씨체가 다르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본인이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확인된다는 사실이 제보자의 전화기를 통해서 또 대검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후보직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3월 윤 전 청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문서를 대검찰청이 만들었다는 의혹 보도인데요. 특히 검사 출신 중에서도 기획통 인사의 작업 냄새가 짙다는 구체적인 정황마저 제기됐습니다. 최근 청부고발 의혹에 이어 터진 윤석열의 초대형 비위 의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세계일보는 14일 작년 3월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윤 전 청장 재직 시절 대검 차원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처가 리스크를 도맡아 관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거의 메가톤급 폭로인데요. 출처가 대검이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엄청날 듯합니다.
매체는 이날 이른바 청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장모 최은순과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며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최 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면서 최 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루어지던 때였다며 그 와중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 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며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어,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강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직 검사들이 얽힌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어 생리를 안다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의 말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검찰 조직을 흔히 조폭에 비유한다. 그만큼 끈끈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안 좋은 의미에도 그렇다. 일단 이해관계가 갈리면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검찰이다. 법적으로 뒤집어쓸 상황이 되면 의리는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검찰을 제 주머니 속 물건처럼 가지고 놀았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